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완전 개방, 국방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 어제 청와대에서는 이 무리한 면이 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가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직접 연결해서 자,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어제 아침에는요, 별다른 네. 입장이 없었는데 네. 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에 우려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예, 지금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네.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서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의 기조, 모범적인 업무 인수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것이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질문에도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오전에는 뭐 협조 의사가 있다가 오후에 들어 급변한 말 바꾸기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네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이거를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지켰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5월 10일까지 집무실 이전해서 거기에서 5월 10일부터 근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려고 보면 다 좋은데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이제 어제 NSC 확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촉박한 시일 안에 그런 안보 공백을 우려 없이 이전하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뜻이었지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반대한 적은 그리고 지금 없다. 말씀하신 대로 용산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저희가 용산은 거기서 분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것은 저희 관여가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으로 이전하는 걸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용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이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했던 그 약속, 그것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고 협조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쟁점이 이렇게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도 네. 그렇고 박수성님, 이 안보 공백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제일 어제 회의에서도 핵심적인 우려는 안보 공백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장이 안보 네. 공백은 분명히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양측의 격차가 있는 건데 혹시 어떤 지점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인수위 측과 이제 청와대 입장이 이제 좁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네. 서로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좁혀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청와대는 말 그대로 뭐 군사 안보를 포함한 재난재해 등까지 모든 걸 포함한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 이 위기관리센터에 이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리고 네. 군 통수권자로서 임무를 수행하시는데 근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하루도 청와대 들어오지 않겠다. 5월 10일부터 그 집무실로에서 근무하시겠다 하니 그럼 예를 들면 그 많은 안보 이유가 있지만 그럼 이 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저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새로운 대통령께서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인수위 측에서 그러면 이런 걱정을 잘 알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니 이거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겠지라고 믿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용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네네. 국민께서도 지금 안보 불안하다고 느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우려를 해소하고 대책이 있구나. 대책이 부족했다면 어떻게 그럼 해나가야지? 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모범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나 지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네. 통상적으로 정부 교체기에는 안보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북한에 예정돼 있는 4월 15일, 4월 25일에 연례적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에 또 위기가 고조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또 한미 간에도 연례적인 그런 연합 훈련이 또 예정이 돼 있는 시기여서 네. 이 준비에도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현재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것들이 설정이 돼 있고 대공 방어 체계가 여기에 지금 맞도록 돼 있는데 그 어디로 옮기든지 간에 그럼 거기를 중심으로 이 대공 방어 체계, 그다음 비행 금지 구역 등 이런 것들을 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5월 10일 그 안에 공백이 없이 이런 것들이 다 차질 없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협의를 하자고 하는 우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네. 네. 자, 협의를 하자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팀장은 또 안보 공백이 어떤 공백인지를 청와대 측에서 밝혀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네. 박수성 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종합적인 우려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일부 극히 예를 들은 것이고요. 네네. 이것은 청와대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인수위와 부처 간에 하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NSC 회의 결과로 국방부 장관과 그다음에 네네. 합참의장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수위에 자세히 우려를 전하고 설명을 하고 또 그쪽에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을 청와대가 그 안보 공백이 뭔지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건 국방부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네네. 거기서 할 일입니다. 예. 네, 자 국방부에서 그 우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일이고 지금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욱 국방장관이 이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발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일부 보도가요, 문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네. 아닙니까? 아니 사실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늘 이제 정부 교체기에 보면 신구 권력 간 충돌 이런 언론 기사의 프레임은 늘 있는 것인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도되지 않도록 모범적 인수인계를 해라.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이 당선인의 어떤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있을 리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청와대가 반대한 적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기사에 보니까 청와대 내에 당선인에 대한 협조파와 투쟁파가 나눠져 있다는 기사도 있던데 전혀 사실이 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 이전과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청와대가 돌렸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경로했다. 더욱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 네.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히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 이런 네. 말씀 하셨잖아요. 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해석의 문제일 수 있는데 네. 다시 한번 국방부 청사 이전 거부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의미를 좀 그럴 리가 말씀 없고요.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정부 교체기에 또 더구나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고 또 합참이 이전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보 상황이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정부 교체기와 겹쳐서 또 이전과 겹쳐서 이게 자칫 자그만 공백이라고 논다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임무를 다 하는데 지장이 초래할 수 있을지 모르니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원론적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신 것이지 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윤 당선인의 회동 지금 실무 협상하면 장제원 이 비서실장 측하고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 측이 주로 얘기되잖아요. 네. 그런데 김용현 팀장이 청와대에서 협상하겠다면 언제든지 가서 안보 공백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런 또 입장도 냈는데 요거 좀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미 청와대는 늘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는 늘 모범적인 인수인계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조할 의사가 있으니 네. 예,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좁혀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동의한다 이런 입장이세요. 자,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일단은 이제 윤 당선인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지 명확히 했고요. 그러면은 이 기존 현 정부 청와대 사람들에게는 좀 애로가 있습니까? 뭐 그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는 5월 9일 자정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네. 또 당선인께서도 이 뭐 비서동이 있는 뭐 이런 공간까지를 5월 10일 날 공개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뭐 본관과 뭐 영빈관 뭐 이런 곳을 이렇게 이제 개방을 하시겠다고 하신 걸로 저는 읽었는데, 네. 예, 뭐 지금도 일반 관람객들이 그 부분들을 전부 들어와서 예, 다 보시고 계신 곳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 그리고 순차적으로 또 개방을 해나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면 되고 지금도 개방돼 있는 곳들이 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다만 이제 5월 9일 자정까지는 현 정부가 근무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예비비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예비비를 계속 상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이 문제가 이제 그 예비비를 지난 당선인께서 그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날 그 행안부에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을 요청을 한 것이고 오늘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죠. 네네. 오늘 국무회의는 원래 여러 다른 어떤 사안의 처리들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고 예비비 문제가 이제 새로 올라오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국방부 및 합참의 이동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이사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 구축, 건물 신축, 방호 체계 보강, 지원 인력 부대 시설 확충 등의 상당한 뭐 추가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중하게 좀 검토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처리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하면 또 판단이 되면 바로 임시국무회를 바로 열어서 처리를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비비를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이 예비비는 문 대통령의 돈이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그렇게 처리하자는 뜻입니다. 절대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전에 이 간사 회의하면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이제 입장을 또 표명했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좀 빨리 만나면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들도 있는데 이 당선 13일째예요. 아직 회동 네. 뭐 확정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 우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민께 약속드린 날짜에 회동을 하지 못하고 연기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던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고 오히려 두 분의 실무 협상에 영향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기대와 함께 또 그 협조 원칙과 함께 그렇게 성실하게 또 자세하게 실무 협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 그런 신뢰가 쌓여서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석님 혹시 회동 성사 가능성 한 언제쯤 될까요? 글쎄 제가 그건 예측할 수는 없고요. 네. 국민께서 바라시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국민과 함께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일 소식이 나와도 이제 이번 주중 회동 이렇게 될 텐데 시간이 너무 길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네.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 청와대에서 국방부 이전 계획 반대한 바 없다 말씀하셨는데 다들 지금 반대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 와중에 이제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비판을 냈는데요. 자,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이제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과 성과들이 쌓여서 오늘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된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미 동맹 하에 철저하게 모든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역대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방 안보, 국방비의 증가율과 그 중에서 국방비 중에서도 특히 전략 무기 개발이나 획득에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 같은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어떤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역대 정부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노력과 성과를 거둔 점,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가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과들이 직접된 결과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기 말에 지금 마지막 고비인 것 같은데요. 수석님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